자, 빌런 사냥 야.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빌런. 화면 바꿔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리 좀 바꿔놨었어요. 제가 좀 긴장이 풀렸었네요. 자, 첫 번째 빌런 어떤 빌런이죠? 첫 번째 빌런은 영문 약자인데 약자. 네. 영어 좀 약한데 또 영어가 뭐 우리 항상 다 약하잖아요. 뭡니까? 네. 영어 망입니다. 망. 망했다 이거. MANG. 이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네요. 망. MANG. 예. 이거 일단은 좀 검색해 볼게요. 음. 자, 이거 망 혹시 들어보셨다 1번, 못 들어봤다 2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들었다 2번. 저희가 좀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저거라서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 보죠. 또 뭐 영문 약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또 지나치게 많아. 예. 어제 범블비님이 망 이러면서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럼 또 망을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네. 자, 지금 심소영님도 2번, 뭐 범블비님 2번, 삐까번쩍님 2번, 뭐 다 2번이 많네요. 아니 이제 미우미우님은 지금 1번을 말씀하시면서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게 1번이 들어보신 분이 1번. 좀 집중력 있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금리 인상기 팡이 아닌 망 주식 보유해야. 이거 완전히 뭐 기사를 이렇게 쓰면 이거 뭐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밑에. 자, 여기. 빅스텝 견뎌낼 빅테크 팡 대신 망? 이건 그나마 조금 나. 뭐가 나 이게? 빅테크라는 힌트가 그래도 있어. 그렇구나. 조금 나. 하나만 더 볼게요. 하지만 빅스텝이라는 빌런도 또 있었으니까. 빅스텝도 빌런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거. 미국 금리 인상기 본격 진입. 팡 대신 망 뜬다. 참 황망합니다. 황망하고 빵망한 상황이네요. 많이 정말. 먹먹한데 지금 다. 일단은 삐까번쩍님이 안 좋은 의미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시기에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을 얘기하는 이게 약간 망한다 이런 뜻으로 착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아까 빅테크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기술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들.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이제 기업들의 주식에 앞 글자만 따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팡부터 한번 볼게요. 팡은 이건 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팡은 나온 지 오래됐어. F가 먼저죠. F 어디입니까? 페이스북. 현재는 좀 사명이 바뀌긴 했지만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 애플은 뭐 아이폰, 다들 아시죠? 아이폰. 그다음에 세 번째 A는 아마존.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N은 이제 비대면주의 최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G는 당연히 구글. 즉 FAANG. 팡이 뜨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2018년부터 2019년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비대면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비대면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야. 보세요. 코로나로 격리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집에서 일단 아이폰으로 애플. 페이스북 엄청 해. F. 그다음에 아마존으로 주문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뭐 봐? 넷플릭스 봐. 구글로 결제해. 다 구글 게임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FAANG는 비대면주의 대표 주자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뒤에 물론 초반에 좀 최근에는 조금 반등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주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어요. 페이스북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굉장히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기도 넷플릭스도 하고. 이제 비대면 다 극장 가서 보잖아 이제. 그렇죠. 어제 100만 명 넘었는데 당연히 넷플릭스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극장 가서 영화 보거나 이제 유튜브로 딩딩닥 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N이 없어진 거네. N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N이 들어갔습니다. 뭐죠? N이 여기 N이 있는데. 자, 망을 할게요. 망하면은 M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가 애플. 애플은 살아남았네요. 애플은 살아남았죠. 왜냐하면은 극장 보러 갈 때도 핸드폰은 가져가야지. 아니 우리가 소풍 가서 아이폰으로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건 찍어야 돼. A는 살아남았고 N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자, 넷플릭스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G가 합쳐져서 이제 망. 그러니까 이제는 팡 대신 망이 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앞에 비대면주 중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재미가 좀 없어진 주식들은 빠지고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 새로 들어가면서 망을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랑 G는 살아남았고 나머지 싹 빠지고 M, N이 추가된. 네. 그래서 좀 기술주 중에 대표 주자들을 과거에 5개 꼽았다면 지금은 4개를 다시 꼽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표현한 이게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팡에서 망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팡은 이제 비대면주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망은 뭐냐면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애플망고님이 네카라쿠베 뭐 이런 네카쿠바라 느낌이네. 아 맞아.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 앞글자 따놓은 건데 이게 그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했냐면 수영장에서 수영장 물이 빠져봐야 어떤 놈이 수영복 안 입고 수영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시기가 한번 와봐야 그치. 어떤 기업이 진짜 알짜 기업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네. 아니에스리님이 엔비디아가 큰 회사인지 몰랐네요 그러셨는데 엔비디아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컴퓨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게 왜 지금 망이 뜨냐면 지금 아까 하던 얘기에서 비대면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크게 한번 떴었죠.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 위주로 다시 재편이 된 거예요.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이 뭐냐? 그러면 기업의 어떤 뭐 이 수치 장부의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팡에 비해서 망이 부채 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저기 재무 상황도 같이 고려한 거네요. 지금 위험하니까 확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황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문 용어로는 이제 잉여 현금이 좋다는데 이게 어째 돈이 잘 들어오는 안전하게 탄탄하게 들어온 회사들이 이 망에 다시 편입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도 이 컴퓨터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유명하잖아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한 엔비디아의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현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망을 투자하는 게 좋다, 최고다라고 해서 비대면주가 사라지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댓글로 게다가 코인 시장 때문에 엔비디아가 꿀빨았음이라고 또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는 얘기도 맞는 있죠. 얘기죠. 네. 그래픽 카드를 채굴한다고 하죠. 네. 그 고도의 연산 작업을 수행할 때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많이 써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애플망고님이 좀 아픈 얘기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극장 가니까 좋더라고요. 한데 그럼 영화값이 다시 내려가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 오른 물가가 이렇게 다시 후퇴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도 없죠. 제가 극장에 가봤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팝콘 가격도 그렇고. 팝콘이 얼마? 팝콘이 거의 뭐 그냥 노멀로 막 그냥 미디엄으로 6,500원을 받더라고요. 팝콘이? 네. 콜라까지 10,000원이네? 그렇죠. 10,000원인데 애가 이제 뭐 콜라만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오징어도 사달라고요. 오징어는 본인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남긴 팝콘 제가 이빨에 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한번 해보세요. 이. 네. 아 그리고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김희어로님이 처음 댓글 다셨는데 되게 망설이다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김희어로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이러셨어요. 이거 한숨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공급망 붕괴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되고요. 거기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미중 무역 갈등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봉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물가 측면에서만 보면 앞으로는 향후 쭉 갈 거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은 있어요. 2차 대전의 개전 시점을 보는 견해는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부터로 잡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때 전쟁이었지 이러지만 언제 끝나요? 2차 대전이? 2차 대전은 뭐 거기 아까 30 몇 년이요. 39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죠. 7, 8년 되죠.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으로 끝나요. 그래도 6년인데 6년이죠. 횟수로는 한 7, 8년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중일 전쟁부터로 그게 시발점이라고 치면 중국, 일본이 또 일본이 중국 침략한 것까지 치면은 1931년부터거든요. 거의 14년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면은 2차 대전 시점이 사실상 굉장히 긴 거였다. 그래서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는 저기 쟤네 또 왜 저러냐 이렇게 먼 나라 보듯이 하는 분들 물론 계신데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고 그 영향이 지금 마치 물이 차오르듯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암울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의 이제 빌런도 빵에서 망이 뜬다는 거는 일단 어떤 겨울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망 다음에 당이 뜰 수 있거든요. 아, 당이 뜬. 딩딩. 지금 MBC 뉴스 채널에서 김윤한 이형우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용기 내서 또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빵, 망, 당. 예. 당이 될 때까지 좀 결국은 도와주십시오. 당으로 간다. 예. 뭐 이렇게